마을 사람들이 몰랐던 과부집 벽의 비밀. 여러분, 조선시대에도 사랑은, 아니 욕망은 법보다 강했습니다.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조선 후기 야담집에 기록된 한 과부와 관청 사내의 이야기입니다. 이들이 만난 방법은 문도 창문도 아니었습니다. 바로 벽에 뚫린 작은 구멍 하나였죠. 자, 그럼 지금부터 담장 넘어 들려오던 그 신음소리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. 때는 조선 후기 작은 고을의 하나뿐인 과부의 집 이야기입니다. 사람들은 낮에는 그 집을 부러워했고 밤에는 그 집을 두려워했습니다. 이유는 단 하나. 밤이 되면 늘 바람 소리가 났기 때문입니다. 문을 연 적도 없고 사람이 드나드는 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집 안에서는 숨소리가 이어졌습니다. 과부는 말수가 적었습니다. 웃어도 소리가 없고 슬퍼도 눈물만 보일 뿐이었습니다. 하지만 집 안쪽에는 남들이 모르는 구조가 하나 있었습니다. 장독대 뒤 사람 허리도 채 안 되는 낮은 곳에 아주 작은 구멍 하나. 그 구멍은 밖에서 보면 그저 벽의 흠집 같았지만 안에서는 분명 사람 하나의 숨이 오갈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. 어느 날부터인가 밤마다 그 구멍 앞에 등불이 켜졌습니다. 그리고 그날 밤 관청의 사내 하나가 조심스럽게 담장을 넘었습니다. 말은 없었습니다. 눈이 마주치자 이미 수많은 밤을 약속한 사람처럼 둘의 숨이 먼저 섞였습니다. 문은 열리지 않았고 발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그 구멍을 사이에 두고 낮에는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밤마다 오갔습니다. 비밀은 집 뒤편에 있었습니다. 장독대 뒤 담장과 집 사이의 좁은 공간. 거기 벽 밑부분에 어른 주먹만 한 구멍이 있었습니다. 겉에서 보면 그저 오래된 집의 금간 벽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팔이 드나들 수 있는 은밀한 통로였던 거죠. 이 구멍은 삼중 구조였습니다. 바깥쪽은 나무 판자로 위장되어 있었고 가운데는 천으로 덮여 있었으며 안쪽은 이씨의 침실벽과 바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. 네,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. 이 구멍을 통해 바깥의 누군가와 안에 이씨가 밤마다 소통했던 겁니다. 그럼 그 누군가는 누구였을까요? 바로 고을 관청의 하급관리 정씨였습니다. 정씨는 35의 유부남이었습니다. 하지만 집에는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만 있었죠. 그는 우연히 이씨를 보게 됩니다. 장터에서 고개 숙인 채 채소를 고르던 그녀의 뒷모습을. 그날부터 정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. 정씨는 알고 있었습니다. 자신의 신분으로는 절대 과부와 만날 수 없다는 것을. 과부와의 미래는 곧 파직이고 유배였으니까요. 하지만 마음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밤 정씨는 이씨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그 구멍을 발견하게 됩니다. 처음엔 그저 담을 넘을 곳을 찾던 중이었죠. 하지만 구멍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안에서 이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. 정씨는 조심스럽게 나무 판자를 밀었습니다. 천이 흔들렸고 그 사이로 이씨의 손이 나왔습니다.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. 손과 손이 맞닿는 순간 두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. 그날 밤부터 정씨는 매일 밤 그 구멍을 찾았고 이씨는 매일 밤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. 구멍을 통해 무엇이 오갔을까요? 처음엔 손이었습니다.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는. 그 다음엔 목소리였습니다. 낮에는 할 수 없던 이야기들. 오늘 하루는 어땠어? 당신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. 그리고 때로는 입술이었습니다. 구멍 너머로 전해지는 짧고도 긴 입맞춤. 이것이 마을 사람들이 들었던 그 바람 소리의 정체였습니다. 두 사람의 숨소리, 속삭임,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욕망의 소리였던 거죠.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. 정씨의 아내가 눈치를 챈 겁니다. 남편이 밤마다 늦게 들어오고 옷에서 낯선 향기가 나며 무엇보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으니까요. 아내는 남편을 뒤쫓았습니다. 그리고 발견했죠. 담장 너머에서 무릎 꿇고 벽에 구멍에 얼굴을 묻고 있는 남편을. 아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. 소리 없이 울부짖으며 집으로 돌아갔죠. 다음 날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. 정씨가 과부와 간통을 했다. 증거는 없었지만 정씨의 아내가 직접 목격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. 관청에서는 정씨를 불러들였습니다.
사실이요? 정 씨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. 그의 눈빛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. 바지, 재산 몰수, 그리고 유배요. 정 씨는 끌려갔습니다. 하지만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 그의 눈은 이 씨의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. 이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? 과부에게는 형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.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무엇보다 그녀는 유혹당한 피해자로 여겨졌으니까요. 하지만 사회적 죽음을 당했습니다. 사람들은 그녀를 음란한 과부라 불렀고 누구도 그녀와 거래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침을 뱉었습니다. 이 씨는 집 안에 틀어박혔습니다. 그리고 매일 밤 그 구멍 앞에 앉아 정 씨를 기다렸습니다. 하지만 정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. 그가 올 수 있는 것은 오직 바람뿐이었죠. 사람들은 여전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그것은 두 사람의 숨소리가 아니라 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. 3년 후 정 씨가 유배에서 풀려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. 하지만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아니, 돌아올 수 없었겠죠. 이 씨는 그날 밤 마지막으로 구멍에 등불을 켰습니다. 그리고 그 구멍에 작은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. 당신이 통과한 이 구멍은 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. 세상은 우리의 몸을 막았지만 이 작은 구멍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이어주었습니다. 이제 이 구멍도 막으렵니다. 하지만 제 마음의 구멍은 영원히 당신을 향해 열려 있을 것입니다.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그 구멍을 지늘그로 막아버렸습니다. 그리고 그 위에 조그만 꽃 한 송이를 심었습니다.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. 저 과부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먼. 이제야 정절부인답게 사는구먼.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. 그 꽃이 매일 밤 그녀의 눈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. 지금도 그 굴에 가면 오래된 기와집 터가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. 밤이 되면 저기서 바람 소리가 난다더라. 하지만 그것은 바람이 아닙니다. 그것은 구멍 하나로 이어졌던 두 사람의 마음이 여전히 속삭이는 소리입니다. 여러분, 사랑은 때로 가장 작은 틈으로 스며듭니다. 문이 막혀도 담이 높아도 세상이 금지해도 마음은 길을 찾습니다. 구멍 하나면 충분하니까요.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.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 편에서는 더 충격적인 조선시대 금지된 사랑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과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